안녕하세요. 삼동이아재입니다. 삼성 야구나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소통하고 싶어서 만든 채널이고요. 저는 야자랄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팬의 입장에서 같이 공부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영상 보시고 같이 얘기 나눠볼만 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스프링 캠프가 시작하기 전에 복습 차원에서 2025년에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의 스탯을 파헤치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골든글러브 수상자 구자욱 선수와 골든글러브 컨텐더 김성윤 선수를 알아보겠습니다. 구자욱 선수는 올해 골글 수상자답게 높은 타율과 수준급의 우르크 4.48의 높은 전쟁을 기록했는데 이것도 수비워에서 0.6이나 까먹었습니다. 올해 유독 복장 터지는 구두덕 수비 자주 봤죠. 아래는 순서로 삼진율, 볼넷율, 볼삼비, 밥입, 순출률, 순장타율입니다. 커리어 하이였던 작년보다 장타율이 좀 떨어진 거 말고는 흠잡을 데 없는 스탯입니다. 매년 볼삼비가 개선되고 있는 것도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구자욱 선수를 볼 수 있네요. 올해 타구 정보입니다. 24년부터 그라운드볼, 땅볼 비율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땅볼을 치더라도 강하게, 정확하게 맞는 비율인 하드잇이 30%를 넘기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억지로 띄우기보다는 정확하게 맞춰서 강한 타구를 생산해서 높은 밥입으로 높은 타율을 유지하는 게 구자욱 선수랑 김성윤 선수의 공통점이죠. 또한 잡아당기는 타구 역시 높지 않은 스프레이형 타자의 유형을 유지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닝별 성적입니다. 특정 이닝에 국한되지 않고 골고루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약속의 8회와 9회 OPS 1을 넘길 정도로 좋은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아래는 경기 시간대별 성적인데요. 올해는 유독 낮 경기에 난장판인 모습 자주 보였죠. 구자욱 선수가 슬럼프였던 4, 5월에 낮 경기를 많이 했던 게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전후반기 월별 성적입니다. 전후반기로 나눠서 보면 전반기 성적이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월별로 쪼개보면 3, 4, 5월 성적은 최악이었습니다. 박진만 감독 믿음의 야구로 계속된 선발 출장, 살아나지 않는 바타, 자신감 하락으로 인한 수비 실책, 악순환의 연속이었죠. 다행히 6월부터 우리가 알던 구자욱으로 돌아왔으며 후반기 괴물 같은 성적을 찍었습니다. 전반기 부진의 사유로는 2024년 플레이오프에서 당한 부상도 있을 테고 ABS 위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기싸움하느라 그랬을 수도 있고요. 표를 보면서 느낀 점은 3, 4월 낮은 타율에 비해 높은 장타율과 많은 홈런 개수를 기록했는데 이것이 스윙 밸런스에 영향을 미쳐서 슬럼프를 겪은 게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구자욱 선수는 리그 최상위권 타석당 투구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좌투에 더욱 강한 역스플릿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후투수와 대결에 비해서 홈런 개수가 극히 적은데 훨씬 더 컨택에 신경 쓰고 좌투수에 상대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다음은 구종별 OPS입니다. 커리어 하이였던 2024년과 비교해보겠습니다. 포신 페스트볼에 매우 강점을 지니고 있는 모습이고요. 작년에 엄청나게 약점을 보였던 커브의 대처법은 찾았지만 체인지업과 포크볼 같은 좌타자 기준 바깥쪽에서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오프 스피드볼에 올해 좋지 못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비해 낮아진 ABS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년 조는 머리에서 덜 떨어진 커브볼도 스트라이크 판정을 많이 받으면서 이거를 대처를 못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었는데 올해는 존이 낮아지면서 높은 커브볼은 작년만큼 스트라이크 판정을 못 받게 됐고 작년에는 안 잡아주던 애매한 떨어지는 공이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다 보니 이 떨어지는 공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삼진 분포도를 보시면 저 구역이 우투수들이 좌타자에게 체인지업이나 포크볼을 많이 던지는 구역이죠. 올해 다시 ABS를 손보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구자욱 선수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맛도 좋고 영양 만점인 해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스찌욱이 구자욱을 대표하는 별명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함께 스탯 보시죠. 우선 승리 확률 기여도 WPA가 리그 전체 2등입니다. 또한 올해 득점권에서 OPS는 무려 1이 넘고요. 다음은 중요도 및 상황별 스탯입니다. 위의 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타석에 들어섰을 때 경기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타석이냐입니다. 미디움 레버리지가 평균적인 경기 영향력의 상황을 말합니다. 로우 레버리지는 평균적인 타석보다 0.7배 중요한 경기에 영향을 주기 힘든 상황이고요. 하이 레버리지는 평균보다 1.6배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타석, 하이 레버리지 플러스는 3배 중요한 타석을 뜻합니다. 구자욱 선수는 로우 상황에서 가장 성적이 안 좋고요. 하이 레버리지일수록 더 잘 치고 있습니다. 아래표 함께 보시면 득점권 성적이 매우 뛰어나며 동점, 1점차, 3점 차까지의 성적은 모두 본인의 성적보다 좋음은 물론이고 올해 때려낸 19개 홈런 중에 14개가
3점 차 이내의 상황에서 나온 것이 그의 스타성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구자욱 선수는 2023년 후반기부터 타격에 대해서 뭔가 깨달은 듯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코어 선수가 있는 동안 삼성은 우승을 해내야 될 거고 이 정도 성적을 4, 5년 정도 유지해줄 수만 있다면 강력한 영구 결번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김성윤 선수입니다. 구자욱 선수와 비슷한 우르크를 기록하고 구자욱 선수보다 높은 전쟁을 기록했지만 아쉽게 골든글러브를 수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주 준수한 삼진율과 볼넷율, 리그 1위에 해당하는 볼삼비, 리그 2위의 높은 밥입을 기록했습니다. 타석당 투구수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리가 중계 보면서 제발 선발 투수, 투구수라도 좀 늘려라 라고 말하게 하는 주범 중에 한 명인데요. 하지만 김성윤 선수는 공을 봐서는 안 됩니다. 왜요? 삼진도 잘 안 당하고 볼넷도 많이 얻을 수 있는 선수인데 왜 공을 보지 말라고 하는 거죠?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트별 성적인데 볼 카운트가 몰리지 않은 상황, 즉 원 스트라이크 이하에서 타격했을 때 성적이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투 스트라이크에 몰리게 되면 풀 카운트를 제외하고 모두 좋지 않습니다. 생각한 공이 오면 적극적으로 강하게 때리지만 투 스트라이크에 몰리게 되어서 원하지 않은 공을 타격했을 때 결과가 좋지 못한 거죠. 물론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렇긴 할 텐데 김성윤 선수는 그 갭이 좀 심합니다. 근데 또 3볼까지만 가면은 아주 높은 출루율을 보여주는 게 김성윤 선수의 스타일 변화 가능성이랑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유형별로는 우투수와 옆구리 투수에게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종별로는 포심과 커터에 공통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고 투심과 자투수의 브레이킹 볼, 우투수의 체인지업에 약점을 지니고 있네요. 올해 전 후반기 가리지 않고 골고루 좋은 활약을 펼쳤으며 체력적으로 힘이 빠진 7월을 제외하고 모두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김성윤 선수 역시 WPA 리그 11위라는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요. 득점권에서 리그 3위에 해당하는 타율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김성윤 선수의 타순별 성적입니다. 올해 주로 2번 타자로 뛰며 매우 좋은 성적을 거뒀고 1번 타자로 나왔을 때 성적이 좋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성윤 선수 1번 타자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리그에서 삼진을 가장 당하지 않으면서 볼넷도 많이 얻는 타자입니다. 삼진은 규정 타석을 채운 43명 중 42등입니다. 뒤에서 2등이죠. 두 번째, 김성윤 선수는 리그에서 가장 땅볼 타구를 많이 치는 타자입니다. 김성윤 선수는 높은 타구 속도로 리그 최상위권 밥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병살타 역시 매우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 내에서도 주력 꼴찌인 강민호와 디아즈 다음으로 많이 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데도 말이죠. 김성윤 선수 주력으로는 삐꾸 맞아가지고는 병살타 안 나옵니다. 병살타도 강하고 정확하게 맞을 때 나오는 거지 좀만 삐꾸 맞으면 바로 살아픕니다. 그럼에도 김성윤 선수는 적극적인 타격과 빠른 땅볼 타구 생산으로 1루에 김지찬, 박승규가 있어도 병살타를 리그에서 손꼽을 정도로 많이 쳐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우 뒤떨어지는 작전 수행 능력입니다. 삼성 팬들은 박진만 감독 번트 지시 나오면 바로 한숨 나오고 진절머리 나기 시작하죠. 거기에 아주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김성윤 선수입니다. 김성윤 선수는 희생 번트를 5회 이상 시도한 41명의 선수들 가운데 34위, 55%의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고 희생 번트 실패 횟수는 리그 전체 1등입니다. 김성윤 선수가 작정하고 희생 번트 되면 잘 되겠죠. 근데 BQ가 좀 떨어져서 그런진 몰라도 희생 번트 상황에서도 본인도 살고자 하는 기습 번트를 뇌 빼고 시도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셨을 겁니다. 박진만 감독님께서는 제발 김성윤 선수한테 희생 번트를 시키지 마시고 그냥 팀에 번트를 좀 고마시키셨으면 합니다. 정리하자면 출루도 잘하고 병살타도 많이 치고 작전 수행 능력도 떨어지는데 굳이 2번으로 쓸 필요가 있나 이 말이죠. 25년의 김성윤 선수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KBO에서 뇌 빼고 야구하는 사람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자욱, 김성윤 선수를 알아봤는데요. 확실히 골글급 선수다 보니 긍정적인 얘기가 많았죠. 다음 시간에는 김지찬, 박승규, 이성규, 타태훈 선수 스탯 보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